이게 정말 휴게소라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교통연구원이 한국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교통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현지 뉴스에서도 긴급 속보로 전해졌죠. 심지어 미국 교통안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계까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평범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클레이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교통 시스템과 인프라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교통 환경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죠. 현재 미국 스마트 교통 인프라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미래 교통 트렌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뒤 저는 그동안 연구해온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한 장면이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 장면이 무엇인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테슬라, 벤츠, 포드 등의 초청을 받아 전 세계의 교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며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깊어 미국과 유럽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죠.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교통과 자동차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신 자동차 인프라와 기술을 리뷰하고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구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채널에서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리뷰한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댓글 창을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휴게소? 한국 휴게소 보고 나면 완전 다른 세상이 보일 겁니다.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고 가보세요. 한국 휴게소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대체 한국의 휴게소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걸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직접 검색을 해봤고 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 공항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실내 공간,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과 편의시설까지 이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뉴스는 주로 빠른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야. 결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인데 미국이 굳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삼성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교통 인프라나 시스템이 미국보다 뛰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강하게 반박하더군요. 아니야. 너 한국 한번 가보고 얘기해. 거긴 완전 다른 세상이야. 미국이랑 비교 자체가 안 돼. 설마 LA나 뉴욕보다 더 대단한 게 있겠어? 그때만 해도 저는 친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부터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줄이 길지도 않았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절차도 간결했죠. 미국 공항에서는 여권 검사만으로도 30분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여기서는 고작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조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혼잡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마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곳곳에 마련된 충전 시설 덕분에 어디서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샤워실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안내판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하지만 진짜 충격을 받은 순간은 공항철도를 탔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려면 비싼 택시를 이용하거나 낡고 불편한 전철을 타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항철도 내부가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좌석,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편리한 충전 시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서비스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미국에서 선진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 배워왔지만 그 모든 것을 한국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공항과 공항철도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것일까? 한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걸까? 아니면 한국의 모든 것이 이런 걸까?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아는 채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 드디어 다시 만났네요. 호탕한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며 다가온 사람은 이정훈 씨였습니다. 정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독일 모터쇼였죠? 맞아요. 한국 전기차가 등장했을 때 우리 엄청 열띤 토론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지난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동차와 교통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명 유튜버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초청 행사에서 몇 번 함께한 적이 있었죠. 그는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문화 차이를 주제로 영상 제작을 하며 한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와의 인연으로 이번 한국 방문 때 동행을 요청했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이 저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드워드. 저는 신도연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정훈 씨는 제게 신도현 씨를 소개해 주었고, 그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정훈 씨는 한국 도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할 거라며 친구인 그를 함께 데려왔다고 했죠. 정말 기대됩니다. 솔직히 출국 전까지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하며 그 생각이 바뀔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첫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혹시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너무 깔끔했고 대중교통이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려면 우버나 택시가 필수인데 여기서는 공항철도 하나면 해결되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본격적인 한국 탐방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궁금했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했죠. 처음으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차선이 선명하고 도로 관리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기대했던 그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국의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휴게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본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넓고 깔끔한 주차장, 줄지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차 공간이 차량을 보호하면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휴게소의 개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휴게소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화장실과 음료를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정도죠.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처럼 형성된 이곳은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이 즐비했고 유명한 카페와 베이커리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휴게소가 아니라 쇼핑몰이라고 해도 믿을 법했죠. 가장 기대됐던 건 역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조리되는 뜨끈한 국밥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제대로 된 한 끼였죠. 미국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름진 버거나 미리 포장된 음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변을 둘러보니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사람들 또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었죠. 솔직히 미국에서 휴게소 화장실은 낡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으로 꾸며진 듯한 세련된 인테리어, 호텔 로비처럼 깔끔한 환경, 그리고 은은한 방향제 향기까지. 화장실에서조차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쾌적한 경험을 제공하는 하나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부터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여기에는 초고속 충전소가 완비되어 있어 단 몇 분 만에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현 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에게 한국 휴게소에 꼭 가보라고 했는지를요. 이곳은 단순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어요. 한국의 휴게소를 직접 경험하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볼 수 없을까? 한국과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시설의 목적이었어요. 미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운전자가 중간에 멈춰서 잠시 쉬고 화장실을 이용하며 가볍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일부러 방문하는 하나의 목적지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일부러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바로 기술과 인프라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충전소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초고속 충전 시설이 갖춰져 있어 단 몇 분 만에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할 수 있었고 주차 구역마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도 훨씬 뛰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충전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 바로 서비스와 고객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휴게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해 커피 한 잔과 간단한 패스트푸드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한식, 양식, 디저트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특산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휴게소는 지역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마다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여행객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기념품을 사거나 간단한 쇼핑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단순히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휴게소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혁신적인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순한 여행의 일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한국의 교통정책 전문가이자 교통인프라 연구원인 신도현 씨와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정훈 씨는 저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미래형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념을 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였죠. 특히 태양광 패널이 주차장의 지붕 역할을 하면서 충전소와 연계되는 구조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고 장거리 운전이 기본이라 휴게소 간 거리가 상당히 멀죠. 반면 한국은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각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도 연결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은 이동 중에도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또한 스마트 스테이션 개념이 적극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거든요. 이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가능할까? 단순한 휴게소를 넘어선 하나의 혁신적인 서비스 생태계를 미국에서도 구축할 수 있을까? 한국의 시스템을 보며 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저는 미국의 교통, 인프라 전문가인 윌리엄스 박사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휴게소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기존 인프라를 바꾸는 데 대한 저항이 크다는 점. 둘째, 미국의 고속도로 운영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박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스마트 휴게소 시스템이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만약 이 혁신적인 휴게소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된다면 우리의 도로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주제에 뜨겁게 반응했어요. CNN 뉴스에는 미국이 놓치고 있는 한국 교통 인프라의 혁신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최근 미국의 자동차 테크 유튜버들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오너들은 한국의 휴게소 충전 시스템을 접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테슬라 오너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단순한 충전 인프라를 넘어 운전자들에게 최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을 부러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미래 교통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요. 만약 이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 충전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장거리 운전의 불편을 해소한다면, 나아가 휴게소를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요. 미국 역시 충분히 이런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죠. 미국이 기술을 선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이러한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그저 편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그리고 국민을 위한 최상의 시스템을 갖춘 곳이죠.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